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 김동주라고 합니다. 경북 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경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2021년 4월에 개소하여 현재 기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북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 스토리지 등을 웹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으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IaaS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본 영상은 경북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국내 최저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북 클라우드 서비스에 많은 사용 바라겠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내부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그런 데이터를 모았다고 하면 이들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현재 인공지능의 핵심 알고리즘인 이런 딥러닝과 그리고 딥러닝을 우리 영상에 적용하는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강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최초 우리가 예전부터 다뤄온 뉴럴넷 인공신경망이고요. 그리고 이 뉴럴넷이 좀 더 딥해진, 좀 발전된 최근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딥러닝이죠. 딥러닝을 영상에 적용하는 그런 분야인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본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즉 인공신경망인데요. 이런 인공신경망은 아주 예전부터 우리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이는 것처럼 얘는 생물학적인 그런 우리 인간의 뉴런입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뉴런 하나의 세포를 수학적으로 우리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얘를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즉 생물학적인 것을 우리 인공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형태가 뉴럴 네트워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X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입니다. 입력이고 인풋. 그리고 Y는 출력입니다. 아웃풋. 그래서 다음처럼 이 입력과 우리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시키는 웨이트라고 합니다. W 값을 웨이트, 연결 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입력과 연결 강도를 다 곱하고 썸메이션 더한 다음 나중에 바이어스 텀인데요. B를 더해서 Z라는 출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Z 값을 실제 Y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음처럼 Z를 입력으로 F라는 액티베이트 펑션을 거쳐서 실제 출력값 Y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인공신경망에서의 입력 X와 그리고 출력 Y가 내부에 생겨지는 이런 수학적인 모델링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액티베이트 펑션, 이건 비선형 함수인데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바이너리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 그리고 렐리 펑션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외에도 좀 더 나올 텐데요. 살펴보도록 상당히 다양한 그런 활성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의 신경망, 우리가 로드로 이렇게 하나의 뉴런이죠, 뉴런. 신경망에서 하나의 뉴런은 X와 그리고 Y 이런 식으로 입력과 출력으로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요 안에는 W가 아까 있었죠. 이 W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처럼 학습 데이터로서 입력 X와 출력 Y, 출력이 아니라 이건 정답입니다. 정답. 이런 정답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우리가 이런 W 값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쭉 그림이 있는데요. 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거는 이 X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Y 햇은 이제 출력값인데 아까 출력값이고요. YN은 얘는 햇이 아닌 YN은 여기에 정답입니다. 즉 정답 Y 그리고 쭉 이런 뉴런을 통과해서 X가 통과해서 출력되는 출력값. 이 출력값의 차이가 이제 최소가 되도록 우리가 W라는 이 값을
찾게 됩니다. 보면 최적의 W 값은 미니마이즈, 최소화시킨다. 무엇을? 이 에러입니다. 에러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정답 Y와 그리고 우리가 뉴런을 통과한 요 Y 해시 되겠네요. Y 출력값 이거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이렇게 2를 최소가 되는 W 값을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리마인딩 하면 이런 입력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학습 방식을 슈퍼바이즈드, 즉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최적의 W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찾냐라는 방식인데요. 보시면은 현재 시점 T라는 시점에서의 W 값을 이제 처음에 W는 랜덤한 값입니다. 랜덤한 값을 주고 T란 계속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W 값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음처럼 이 T란 시점에 이 W 값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다음 타임 T 플러스 1 시간이죠. 어떻게 업데이트하냐? 보시면은 현재의 W 값에다가 지금 어떤 값을 빼주는 방식으로, 즉 빼주는 값은 얘는 이제 러닝 레이트라고 하고요. 상수입니다. 한 0.9 뭐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 줍니다. 아까 우리가 위에 정의한 이 에러 또는 로스라고 합니다. 로스를 W로 미분치 요 값을 가지고 다음처럼 빼줘 갖고 다음 타임에 W 값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즉 이 값은 자 이 에러 펑션은 W와 우리 에러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포물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현재 여기 어떻게 보면 T라는 시점에서의 에러 이완이 되겠죠. 이 T 됐고 다음 시점에서의 이런 W 값은 어떻게 되냐? 자, 현재 요 W 값에서 여기죠. 빼준다. 얼마만큼? 얘는 뭐죠? 미분이니까 기울기죠.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의미 어떻게 되죠? 값이 음수죠. 음수 이 기울기 자체는. 자, 음수를 빼주니까 현재 W에서 더해주는 어떤 값은 모르겠지만 이 값을 더해주는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값이 WT 플러스 1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점은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W값.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해갖고 우리가 에러가 최고 작은 이런 W 옵티멈을 한 값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뉴럴넷 뿐만 아니라 딥뉴럴넷도 이러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하여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W 값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런 미니멈 값에 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런 시그마 W분의 시그마 E 이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됩니다. 왜? 여기에 어떤 값을 빼줘야 되니까. 즉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런 기울기 구하는 방식은 다음처럼 하나하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미분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살펴보면 이 Z라는 값은 다음처럼 X와 W 값의 곱과 마이너스를 더하는 형태 이런 펑션을 나눌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펑션을 분해합니다. 또 Y-hat은 예를 들어 활성함수가 시그모이드 펑션이다 라고 하면 Y-hat은 시그모이드 펑션이죠. 이게 이렇게 입력은 Z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러, 로스는 다음처럼 어떻게 되죠? 요 정답 Y 그리고 Y-hat 출력값 이거를 빼준 거에 제곱한 걸로 아까 우리가 에러를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다 미분을 합니다. 여기에서 W를 미분하고 수학적으로 미분하는 거죠. 그런 다음 이 세 개의 미분치를 다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요 Z 없어지고요. Y 없어지고 남는 게 뭐죠? 시그마 W분의 시그마 E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빼주려고 하는 이 기울기 양 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 곱해갖고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것을 체인룰이라고 합니다. 체인룰. 아주 중요한 그레디언트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얘를 수학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구한 요 그레디언트죠, 이거. 전체적인 이제 학습 과정을 수학적으로 보면요. 자, 우리가 T라는 이 이테레이션 반복을 계속합니다. 로스가 에러가
거의 이제 변함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t는 1부터 t라는 시점까지 해서 우리가 어떤 모르는 처음 초기화된 네트워크 f죠. f에 대해서 입력을 넣고 그런 다음에 실제 출력값. 이 처음에 w0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초기화됩니다. 초기값 되고요. 초기화된 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값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전 장표에 살펴본 이러한 그 그레디언트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서 이 구한 값을 y 해시 구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y 해. y는 뭐라 그랬죠? 여기는 이거는 y는 정답입니다. 정답.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런 식으로 현재 타임의 w 값을 빼줘갖고 다음 타임 w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런 방식 아까 얘기했듯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언제까지 우리 t라는 정해진 타임 동안 반복 횟수 동안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제 에러, 거의 이제 요 에러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방식이 되었고 이 방식은 비슷하게 딥 뉴럴 네트워크도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하나의 퍼셉트론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게 아까 얘기한 이 하나의 뉴런입니다. 뉴런들. 이런 노드들이 뉴런들을 여러 개 붙여놓은 형태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즉 뉴런들이 여러 개 있는 거. 하나하나를 또 여기를 인풋 레이어, 얘는 이거를 히든 레이어, 그리고 얘 마지막을 이제 아웃풋 레이어, 인풋, 여기는 히든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이제 여러 개의 뉴런들로 구성된 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여기 뉴럴 두 개만 다뤘는데요. 두 개의 뉴럴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체인 룰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E에 대해서 각각 시그마 W 분의 시그마 E에 대한 것을 수학적으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 시그먼트 펑션이 있는데 나중에 이 그레디언트가 즉 이런 뉴런들이 여러 개 쌓이다 보면 계속 밑에 여러 개 뉴런들이 있겠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시그마 W분의 시그마 E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0에. 그럼 빼줄 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학습이 되지 않겠죠? 이러한 문제를 vanishing gradient 문제라고 합니다. 즉 그레디언트 요 값이죠. 요 값이 시그마 W분의 시그마 E 값이 제로가 돼버려 갖고 학습이 더 이상 안 되는 형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MLP의 단점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2000년대까지 연구가 되다가 멈췄어요. 멈추고 2007년도부터 캐나다의 힌틀 교수가 이렇게 그레디언트 베니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트릭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딥 뉴럴 넷을, 즉 딥러닝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액티베이트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 그래서 일종의 예전에는 2000년대까지 시그모이드 펑션을 많이 사용했고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렐류나 이런 리크렐류 뭐 여러 가지 펑션들이 즉 활성화 함수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학습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은 아까 살펴봤죠. 이 W 값을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현재 W를 이렇게 다음 타임을 W를 업데이트 하는 데 있어서 다음 주 그레디언트를 빼줘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한 샘플마다 자 우리 이걸 그레디언트 이걸 구할 때 즉 에러를 구할 때 에러는 아까 하나의 샘플마다도 다 나오죠. 그렇죠. 하나의 샘플마다 계속 업데이트하면 W 값이 계속 한번 즉 입력이 들어갈 때마다 샘플 하나 들어갈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되겠죠. 자, 이것보다는 이러면 노이즈에 취약하고 계속 지그재그 오실레이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우리가 코딩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이 업데이트하는 주기를 다음처럼 한 샘플이 아니라 좀 한 100개나 128개나 이렇게 입력이 100개 또는 128개 또는 256개 등 여러분이 설정하기 나름인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들인데 요 단위로 해서
우리가 에러를 구하고 블록 단위로 이제 에러를 구한다는 거죠. 구하고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다루다 보면 이런 미니 배치라는 말을 아마 접하게 될 겁니다. 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에 대해서 아까 이제 수렴하는 방식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 이 같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가 초기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계속 오실레이션을 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방식을 좀, 즉 학습 수렴 속도를 좀 더 빨리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발전된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모멘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어댑티브 모멘텀.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전된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정도 보면 이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보다 이런 수렴하는 방식이 훨씬 더 빠르죠. 이것들을 이제 옵티마이저, 여러분 설정도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학습할 것인지 아마 네트워크에 디스크립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딥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습하는 방식은 이 뉴럴넷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뉴럴넷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레디언트가 없다, 제로가 되다 보니까 0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학습이 안 되는 거였죠. 이런 학습 안 되는 방식을 딥 뉴럴넷에서 여러 가지 트릭으로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이런 트릭들에 대해서 한번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영상을 좀 다루기 때문에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데이터를 모으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딥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딥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부족할 때 어떻게 하냐? 영상 같은 경우에 대해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데이터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 여기서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증강, 데이터 증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양 영상이 있으면 뭐 반전을 해서 영상을 늘릴 수 있고요. 또는 실제 고양 영역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 영역들을 만들어내 갖고 즉 패치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학습 데이터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컬러 변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데이터,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늘리는 게 상당히 좀 수월한 편이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부족할 때 이런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그런 걸 거치면 성능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전처리 부분인데요. 실제 어떤 영상이든 또는 어떤 타임 계열의 시그널 데이터든 간에 이런 제로점에 맞지 않는 형태를 다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이 센터 매스를 요 제로로 만들어주는 이런 제로 센터드 데이터 형태를 많이 취해서 우리가 이것을 뉴럴넷에 또는 딥뉴럴넷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뒤에 생소하지만 대부분의 지금 유명한 초기의 그런 딥뉴럴넷 이미지를 다루는 CNN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제로 센터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그런 딥뉴럴넷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웨이트 초기화 부분입니다. 웨이트 이니셜라이즈. 처음에 딥뉴럴넷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최초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한 이 W 값들은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랜덤한 값으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이미 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W 값을 제로미인에 뭐 이미 이런 표준 편차의 값을 줘갖고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자 보면은 학습을 해봤더니 여기는 아까 얘기한 멀티레이어의 퍼셉트론에서 히든 레이어들입니다. 이거는 그림에서 이거는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예를 들어 첫 번째 히든 레이어, 두 번째 히든 레이어 쭉쭉쭉.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부터 해갖고 한 10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는데 학습돼 갖고 요 분포는 뭐냐면 이런
노드, 뉴런들이 각각 출력하는 값들, 출력이죠. 각각 뉴런들은 출력을 하겠죠. 출력하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출력하는 값들의 분포,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 출력하는 값들의 분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의 히든 뉴런들이 골고루 서로 다른 값을 이렇게 뱉어내면, 출력하면 얘들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거겠죠. 하지만 모든 뉴런들이 똑같은 동작을 해서 하나의 0이라는, 여기서 0이죠. 0이라는 값을 계속 똑같이 출력을 한다면 얘들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초기화했을 때 이런 네트워크는, 딥뉴럴 네트워크는 학습이 잘, 실제 출력도 그렇고 안 된다라고 이런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에,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사비에르 이니셜라이저라는 방식을 벤지오 분이, 이제 교수님이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평균은 제로민을 두고요. 그리고 다음처럼 요 입력 뉴런의 개수, 출력 뉴런의 개수 더한 거에 나누기라는 것으로 베리언스를 줬어요. 베리언스를 주고 학습을 해봤더니, 자, 모든 출력 레이어에서 골고루 모든 값들, 모든 여러 개의 값들을 출력한 것을 확인해서 여기서 정상, 아주 잘 동작하는구나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아무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어떻게 얻은 그런 결과겠죠. 단 이런 경우 활성함수 액티베이트 펑션이 타네이츠나 시그모이드 펑션일 경우에, 자, 이런 사비에르 초기화 방식을 사용했을 때 잘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비에르 방식을 가지고 이번에는 렐류 펑션, 즉 활성함수를 렐류를 사용했을 때 봤더니, 처음에는 일부 좀 잘 동작을 하다가 끝에 왔더니 모두 다 0이라는 값을 다 출력을 해서 일부 잘 되지만 그 마지막 히든레이어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홍콩 과기대 히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런 히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아까처럼 사비에르 방식처럼 틀리게 단순히 입력 노드의 개수분의 2로 베리언스를 두고 우리가 랠리 펑션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보니까 모든 히든의 출력들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동작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래서 확인했고요. 나중에 이 히라는 연구자는 나중에 지금도 아주 유명한데요. CNN 구조에서의 레스넷이라고 있습니다. 이 레스넷이라는 것을 고안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초기화 방법에 따라서 히든 내 출력들이 골고루 분포하거나 또는 어떤 하나의 값을 패턴에 출력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초기화 방법이 아닌 강제로 모든 히든 내들이 값들이 있으면, 히든 내들 출력 값들이 있으면 이 출력 값들을 강제 조정해 보자. 어떻게 히든 내 출력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골고루 모든 값들이 다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강제 조정하자 하는 이 방식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주 많이 딥뉴럴넷에 당연한 듯이 현재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실제 히든레이어 출력한 값들이고요. xk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베리언스 표시 편차하고 평균을 빼줘갖고 새로운 x값, 이제 이 xk는 원래 이제 모든 오리지널 뉴런에서 출력한 이 값이고요. 이것들을 여기 xk인데 얘를 이 배치 노멀레이션 노드 레이를 거치면서 x 햇의 k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있는 이 xk의 분포를 모든 값들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는 거죠, 그렇죠? 정형화 시키는 거, 정교화 시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을 이제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슈로 웨이트 디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여기 보면 값이 웨이트의 사이즈에 어떤 패러라이즈, 즉 벌점을 준다는 건데, 여기 코스트 원래는 우리 W 값에다가 빼줄 때 어떻게 빼줬죠? 러닝 레이트와 원래 시그마 2였어요. 이런 식으로 에러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미분치를 구했는데 코스트를 좀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빼주는 것을 2에다가 다음처럼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둬갖고 이제 이거의 기본적인 원리는 W 값이 지금까지 많이 변했으면
많이 변했으면 변화를 좀 줄이고, W가 적게 변했으면 변화를 많이 주자. 이게 바로 웨이트 디케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트릭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많이 쓰는 게 드롭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딥뉴럴 넷은 다음처럼 이런 식으로 모두 하나의 뉴런에서 다 모두 풀 커넥션 됐어요. 이게 대부분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 딥뉴럴 넷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학습할 때 다음처럼 임의로 랜덤하게 처음에 이제 임의의 커넥션을 지금 보면 이 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하고 얘 다 커넥션을 끊어버렸죠. 즉 이 커넥션을 학습할 때마다 학습할 때마다 이런 커넥션을 끊어갖고 학습을 하자라는 방식이 드롭아웃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이걸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어디가 이가 아픕니다. 어디가 이가 아프다. 그럼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가려고 하면 이 아픈 게 우리가 이비인후과 치과 원래 치과를 가겠지. 이 아프면 갈 수 있는데 이가 아픈 근본적인 원리가 우리가 내과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내과도 가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죠. 치과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문의를 학습하는 게 이런 노드를 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는 다 학습이 됐으면은 우리가 테스트할 때에는 다음처럼 모든 전문의들의 협동해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즉 이렇게 풀 커넥션 해갖고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우리 드롭아웃 방식이다. 전문가 여러 사람들을 커넥션을 끊으면서 학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닝네트 디케이는 우리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W 값을 계속 바꾸는데요. 러닝네트라고 하면 우리 입실론에 시그마 W에 시그마 E가 있었죠. 이게 러닝네트입니다. 이 빼준 양을 이 값을 조절하겠다. 학습되면서 처음에는 값을 크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면 학습 빼주는 양을 좀 얘를 적게 해갖고 이제 변화가 적게끔 하겠다라는 방식이 러닝 레이트 디케이가 되겠습니다. 이 알파가 바로 이 입실론인데요. 이 값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익스포넨셜하게 줄여줄 것인가, 아니면 타임에 반비례하게 줄여줄 것인가 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도 있고요. 지금까지 다룬 이런 딥러닝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져왔을 때 그런 네트워크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알면 여러분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딥뉴럴넷을 우리 영상에 적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조인 CN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이 CNN 구조는 아주 옛날에 나왔어요. 르넷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모든 CNN 구조는 다음처럼 컨볼루션 그리고 풀링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컨볼루션, 풀링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면 어떤 알파벳을 인식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인풋 영상에 대해서 컨볼루션 해갖고 어떤 값을 만들어내고 또 풀링을 해서 만들어내고 풀링 이퀄 지금 풀링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서브 샘플링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컨볼루션 풀링 또 여기 컨볼루션 그리고 풀링 이런 식으로 이게 연속된 구조가 갖는 게 이제 우리 CNN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처럼 어떤 MLP 또는 일반적인 뉴럴넷이죠. 뉴럴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포세트럼 이런 구조를 몇 개 더 갖고 어떤 출력을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 CNN 구조에서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2차원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음처럼 이 세 개 원래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로 보면 어떤 이게 W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 3x3, 회색의 3x3 얘들을 각각 인풋과 커널 또는 W 출력인데요. 밑에 수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심플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각각 엘리먼트 와이즈 즉 65 곱하기 0.1 더하기 98 곱하기 0.1 이런 식으로 3x3에 대해서 다 곱하고 더한 값이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x3에 대해서 중간부터 했지만 여기는 처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동한다면 이런 식으로 3x3.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슬라이딩 시켜갖고 우리가 전체 이런 컨볼루션 영상을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차원에서는 이미지에서는 좀 특이한데요. 아까 같은 2차원이었죠. 우리 실제 여기 32x32의 3은 컬러 영상이기 때문에 현재 이미지가 3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32x32 크기의 뎁스가 채널이라고 하는데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하고 컬러 영상하고 우리가 컨볼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필터의 크기가 5x5는 여러분들이 또 3x3 여러 개 여러분들이 정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앞에 입력의 요 뎁스 3을 따라야 됩니다. 그 필터도 이렇게 3차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는 이런 필터가 이제 적용되면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시켜갖고 아웃풋 맵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우리가 컨볼루션한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출력값 현재에서 하나 나오고 또 지그재그로 하면 여러 개의 출력 맵이 나오겠죠. 다음처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쭉 한번 하나의 필터에 대해서 슬라이딩 시키고 나오면 이 하나의 요 맵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한 개. 필터 하나에 대해서 필터 1번, 필터 2번, 또 하나의 아까 3차원 필터를 5 곱하기 5 곱하기 3짜리를 또 슬라이딩 시키면은 두 번째 맵, 필터 2, 이런 식으로. 여기 필터 6이니까 어떻게 되죠? 필터가 6개 있는 거죠. 즉 웨이트가 값이 3차원짜리 6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 맵을 만들어냅니다.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여러 개 이었는데요. 입력에 대해서 쭉 여기는 6이니까 몇 개예요? 이미 크게 5x5라고 하면 5x5 곱하기 3의 필터 하나를 하면 맵이 하나 나오고요. 그럼 여기는 뒤에 아웃풋 맵 보니까 6개죠.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3짜리 필터가 몇 개 있는 거죠? 이런 필터가 6개를 있어서 다음처럼 이런 뎁스가 6인 걸 만들어냈고요. 뒤에 있는 거 10 보니까 이 맵하고 10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필터는 10개다. 그렇죠? 여기에서 쓰는 필터는. 그리고 필터의 사이즈는 5 곱하기 5는 임의적으로 3, 여러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앞에 있는 뎁스를 따르니까, 요 6이라는 뎁스를 갖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터 크기나, 뎁스 등등은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처음에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실제로는, 다른 연구자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네트워크들을 가져와서, 각기된 모델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파인 튜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일반적인 컨볼루션 구조는 컨볼루션 풀링 또는 액티베이트 펑션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는 두 개의 컨볼루션하고 풀링. 실제 뒤에 좀 바로 살펴보긴 하겠지만 VG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2번 한 다음 이 필터 크기가 3x3이에요. 두 개 하고 풀링하고 컨볼루션 2번 하고 풀링하고 이런 형태를 갖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풀링하고 여기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죠? MLP, 즉 Full Connected Layer, 모두 커넥션된 레이어를 가져서 어떤 클래스를 맞추는 이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풀링이고요. 풀링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축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4x4짜리 영상이 있는데 풀링에 에버리지 풀링도 있고 맥스 풀링, 일반적으로 맥스 풀링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풀링을 하면 결과면 2x로 줄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요 20이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영역 2x2 여기에서 최대값이 뭐죠? 여기에서 20이죠. 20이라는 값을 취한 거고요. 여기에서 최대값 30.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샘플링 하는 거, 서브 샘플링 하는 이런 구조를 풀링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맵도 바로 2배 풀링 해버리면 사이즈가 224에서 112로 줄어버렸죠. 다시 이제 우리 CNN의 구조 다시 아까 르네 살펴봤는데요.
이와 같이는 CNN은 처음에 우리 컨볼루션 풀링 또는 컨볼루션 샘플링 구조가 있고 마지막에 풀 커넥티드 레이어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다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제 이런 CNN 구조가 이제 발전되는 그런 히스토리들, 유명한 네트워크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나온 게 이제 우리 알렉스넷이 되겠어요. 좀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원래 요 GPU 안에서 도는 거 위에 똑같은 잘린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파란색 있는 부분이 위에 똑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도 여기 컨볼루션이 있고요. 여기 풀링이 맥스 풀링이 있고 이거는 노멀레이션 레이어인데 이거는 현재는 뭐 효과가 없다고 해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또 컨볼루션 풀링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풀링 구조가 쭉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컨볼루션 풀링하는 요 우리 실제 이미지 크기와 그리고 필터들의 크기들, 필터 크기와 이거에 따른 출력 맵들 쭉 나타내요. 몇 번 컨볼루션 풀링하고 마지막 풀링에서는 자, 이런 크기죠. 이 크기만큼 1차원으로 쫙 만들어요. 1차원. 1차원 데이터를 만든 다음 1차원 데이터를 풀 커넥티드 레이어 또는 MLP에 넣어서 어떤 클래스를 구분하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 2012년도에 나왔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그 이미지넷 컴퓨테이션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이 경진대회에서 이제 이미넷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하는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그 경진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이게 최초로 CNN 구조로 우리가 우승한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쓰이진 않겠지만 상징성이 있는 그런 네트워크이 알렉스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알렉스넷 처음에 최초로 렐류라는 활성화 함수를 얘들이 좀 사용을 했고요. 얘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어규멘테이션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드로우아웃 방식도 사용했고, 그 배치 사이즈, 미니 배치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사용했고요. 모멘텀 방식의 그런 오토마이저를 사용했고, 러닝네트 디케이를 다음처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웨이트 디케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의 아까 다뤘던 그런 딥러닝 이슈죠. 이 학습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취한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한 네트워크 12년도에 알렉스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우리가 뭐 머신러닝들, SVM이는 또는 랜덤 포레스트든 이런 기존에 이런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성능이 이렇다고 하면 이게 에러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에러 레이트. 무려 CNN을 사용해갖고 상당히 많이 이 알렉스넷이 상당히 많이 성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똑같은 경진대회에서 요 ZF넷이 우승을 했는데요. 단순히 이건 우리 알렉스넷을 조금 약간 모디피케이션, 좀 딥하게 쌓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닥 어떤 새로운 그런 개념이라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14년도에 여러분들 이제 VGNet 우리가 여러분들 딥러닝 들어가면 아주 테스트를 많이 하는 네트워크가 되겠는데요. 2014년도에 2등을 했어요. VGNet이 1등한 게 이제 구글넷인데요. 뒤에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 VGNet이 2등을 했지만 유명한 것은 나중에 레스넷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심플한 구조 때문에 아주 많이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VGNet은 3x3 심플한 3x3 컨볼루션과 2x2 풀링 이 구조를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상당히 성능을 높인 네트워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개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 어떤 구조들 쭉 나타나 있어요. 우리 VGNet에서 사용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글넷이 있습니다. 아까 했듯이 우승한 네트워크가 되겠는데요. 얘는 좀 복잡합니다. 이 안에 이제 원래 일렬로 쭉 간 이런 인셉션 모듈이라고 해요. 네트워크 안에 어떤 또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컨볼루션이나 이런 것들에 고정을 시켰어요. 3x3이든 다 5x5든 이렇게 이전의 네트워크들은 고정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개 1x1, 3x3, 5x5 여러 개를 둬서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한 구조가 이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이 아까 인셉션 모듈이 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VG를 제치고 1위를 했고요. 이후에 얘는 인셉션 V1이라고 합니다. V1 버전을 하고
발전을 해서 인셉션 V2, V3, V4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유명 네트워크 이제 레스넷이 되겠습니다. 아까 히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다뤘었는데 이 히라는 교수님이 이제 만들었다고 했고요. 기본적인 레스넷은 너무 히든레어의 그런 깊이가 상당히 깊은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어요. 기본적인 구조는 VGG하고 똑같이 딱 VGG의 그런 형태를 거의 다 똑같이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가 우승한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낮췄는데 우리 얘는 152개, 히든레어 개수가 152개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쌓아서 성능을 많이 끌어올린 게 이 레스넷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앞전에 다룬 구글넷하고 같이 합쳐져 갖고 뭐 인셉션 뭐 레스 V1, 인셉션 레스 V2 이렇게 또 합쳐진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레스넷의 구조는 이전에 이제 알렉스넷이 8개의 레이어, 히든 레이어가 전체 레이어가 그리고 뭐 VG가 19개였는데 무려 한 9배나 점프시켰어요. 152개. 원래 이렇게 히든 레이어 개수를 많이 쌓으면 학습이 안 돼요. 아까 다뤘었죠? 뭐 때문에 안 됐죠? 우리가 그레디언트 베니시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잘 보면 여기 선마다 이제 레슨넷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해버렸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요 레슨넷의 약자가 레지듀얼입니다. 레지듀얼. 기본적으로 x가 들어가고 y를 출력하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면 이 레지듀얼 렛은 x가 들어갔을 때 자, y 출력하는 값에다가 이 x 값을 더해줬어요. 이렇게 출력값 fx에다가 원래 입력 더해줘 갖고 신호가 많이 소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레스넷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스넷을 사용한 거 이제 VGG 그런 3x3 그리고 맥스플링을 기본적으로 많이 따랐고 거의 다 뭐 컨볼루션이 하는 그런 3x3으로 간단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 기법은 아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사용했고요. 탄의 트리이라고 했죠. 사비엘 방식 그리고 이런 모멘텀 방식 아까 이게 다뤘던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사용해 갖고 이제 우리가 레스넷을 만들었고 무려 처음에 알렉스넷이 16.4에서 3.57까지 에러 레이트를 아주 많이 레이어 수도 아주 많이 이렇게 늘린 형태가 바로 레스넷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구글넷 즉 인셉션 넷하고 V1, V 여러 개 합쳐갖고 인셉션 V1, V2 인셉션 레스 V1, V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텐서플로우나 이런 쪽에 프리트렌드 모델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이슈와 지금까지 그리고 딥뉴럴 관련된 이슈 그리고 영상에 적용하는 그런 CNN 그런 히스토리에 대해서 구조와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좀 우리 유익하게 다루고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쪽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